재건축이라는 게 요 정도면 안전마진이 확보된다. 이른바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라는 선에서 지금 그 다른 곳에서 재건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문제가 되는 게 워낙 건설비가 많이 오르니까 추가 부담금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최근에 주택 시장이 좀 지표들을 살펴보면 작년 연초까지 이어졌던 그런 이제 뭐 급락세, 하락세, 거래 절벽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죠. 뭐 최근에 뭐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예. 상승 거래 나왔다. 뭐 집값 올린다. 헬리오시티 33평 15억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예. 16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19억에 팔렸고 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이게 뭐 증가세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거 빨리 반등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이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금매 다 팔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돌파. 이거 오래간만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가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하이투자증권이라는 데에서 예. 나왔어요. 그래, 바닥을 이제 통과 중이다.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예.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빠르면 3월부터 플러스 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전망을 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급하게 떨어졌다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 윤 정부 들어서 작년 5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큰 대책들이 나왔어요. 예. 뭐 어쨌든 규제 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보면 뭐 2월 첫째 주에 마이너스 0.39%,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36%, 마이너스 2.23%.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유의미한 그러니까 약간 낙폭이 축소됐다. 예. 0.036%가 0.23%로 이게 축소된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왜냐하면 떨어질 때 쭉 예.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예.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고, 이게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플러스 0.1% 됐다고 해서 그게 추세 반전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은행에서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매수 우위 지수 보면 오히려 크게 큰 변동이 없어요. 20에서 뭐 23, 25, 예. 25.3까지 올라갔다가 22.3으로 서울 같은 게 떨어졌어요. 예. 강북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여기 강남 지역도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 이걸 뭐 추세 전환, 바닥을 다진다? 이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만 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번에 서울 아파트 매매 5건 중에 한 건이 예. 30년 초과 구축이었다. 예. 이게 뭔 말입니까? 재건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항상 올라갈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이게 앞장서요. 예. 왜냐? 보통의 아파트는 실거주들도 많지만 우리 말씀드린 지금 전세가가 폭락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이미 전세라는 게 무의미해요.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은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비교적 낮아요. 근데 전세가 이른바 재건축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투자 수요가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난 기사예요. 팔고 나가면 다행. 12억짜리 목동 아파트 2달 만에 반전. 21년 9월에 21억까지 갔던 게 작년 10월에 16억. 그다음에 12월에 이건 직거래니까 약간 좀 우리가 믿을 그렇죠. 수가 없지만 16억 같은 게 어쨌든 17억이니까 1억 5천. 한 20% 이상 떨어진 거네요. 예. 최고점 대비하면. 예. 우리가 왜냐하면 전체 동향도 중요하지만 재건축 시장을 보면 이게 선행지수의 역할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왜냐하면 목동에 재건축 아파트에 뭔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근데 활발하게 유입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5개 단지의 안전진단을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동에 12개 단지 재건축 시동이 걸렸어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작년 초 같으면 이게 엄청난 호재여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매물이 자체를 감추고 최소 2, 3억 이 폭등하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 지난 1월 5일 개정안 시행했는데 그 재건축 규제 완화,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 비율을 50에 35에서 낮췄어요. 그러면서 보통 대단지 같은 경우 적정성 검토라고 그래가지고 D등급을 맞으면 국토부에서 못하겠다고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나오지만 뭐 4만 가구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사이 작년 말 올해 재건축발 뭐 폭풍이 불고 있는데 이게 여러 수치로 보다시피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자 않아요. 또 강남권 송파. 예. 송파에 올림픽 3형제라고 있다고 예. 알죠? 올림픽 선수촌, 해밀리 아시아 선수촌. 예. 근데 여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이게 드디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규모가 뭐 대단하죠. 5,500가구.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폭락하던 송파구에 그냥 빵빠레가 울려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러신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나왔던 게 서울, 여의도, 맨하탄 대나 지금 쭉 이제 65층으로.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면 여의도 들썩들썩 해야 되죠. 과거 같으면 정말 그랬죠. 뭐, 예. 난리 났을 텐데 네. 전혀 또 안 그래요. 네. 그다음에 압구정도 이미 다 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로 그 옛날에 35층 규제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뭐 야 50층 지어라. 그다음에 음마 아파트 정말 어려웠죠. 4,400가구짜리. 이게 최근에 이제 추정 분양가를 발표했어요. 84 국평을 26억. 예. 국평이 26억이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76제곱미터 31평짜리 소유주가 국평으로 옮겨가는데 1억 1,000만 원. 뭐 이렇게 되면 대충 이제 사업성 내지 이게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추정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지금 여러분이 뭐 하여간에 이 음마 아파트 강남 가격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21년 11월에 26억 3,500까지 최고가를 찍었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올 1월에 17억 9,500 거의 18억 떨어졌죠. 최근에 20억까지 예. 거래가 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전용 국평 84제곱미터를 34평짜리 예. 받으려면 추가 부담금이 약 4억 1,900만 원 정도 쓴다는 예. 거예요. 그 음마 아파트 34평형 보겠습니다. 예. 이게 28억 2천까지 갔어요. 아, 예. 근데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 올 초 21억 5천 예. 약 7억이 폭락을 한 거예요. 아. 금융비용 제하고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거의 한 25억, 26억 주고 강남에 34평 새 아파트. 예. 이게 사실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강남은 평당 1억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35억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가겠죠. 예, 평당 1억이라면 들어가겠죠. 예. 들어간다고 생각한대.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뭐냐면 예. 그 인근에 레미안 대치펠리, 레드펠리라고 그러죠. 예. 그게 2015년에 준공이 됐어요. 예. 이게 84면 32평, 예. 34평 뭐 이렇게 하죠. 예. 이게 33억 원에 평당 1억이네요. 네, 예. 작년 4월이에요. 음. 올 1월에 29억이에요. 네. 그걸로 치면 지금 음마 아파트 한 25억 정도 주면 살 수 있는데 예. 그것보다 한 6, 7억 그리고 새 아파트고. 새 예. 아파트고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산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근데 자 그러면 이게 레드펠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33억 하던 게 이거 3억 떨어졌어요. 이거가 잘못하면 이게 25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이 들어갈 미래에 수가 대한 없죠.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제 네. 잠정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송파 올림픽 3형제의 마태형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게 국평 기준이에요. 21년 8월 24억 7천 갔던 게 최근에 16억 1천까지가 거래가 됐어요. 작년 말에 거의 9억이네요. 거의 9억이 폭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약간 뭐 1억 올랐다 뭐 꿈틀거리고 있어요. 18억대는 매물이 매수세가 안 붙다가 16, 17억 하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여기 용적률도 낮고 뭐 이렇게 하면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20억 전이죠. 그러니까 한 뭐 17억, 요 16억에 사면 강남에 어쨌든 40평대, 3, 40평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사람들마다 판단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올림픽 선수촌도 매물은 지금 이거보다 올라간 거 같아요. 여기는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37%, 34평 같은 경우 약 한 40평까지는 추가 분담금 없이 가능한 것으로 과거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지금은 예. 좀 어떻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예.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잠실의 주공 5단지. 와, 이거 보면 28억 7천 갔어요. 물론 이게 보면 19억 이하, 20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0억이면 거의 한 30%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30% 떨어지니까 여기서 매수세가 붙은 거예요. 20억 이하에서. 근데 여기도 따져보면 사람들이 이게 이 가격으로 사도 되는가 말아야 되나 따질 거 아닙니까? 네.
35평을 보유하고 있어 신축 42평을 무상으로 받아요. 여기는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약간 바뀔 변화가 있을 텐데 사실은 1월 달에 가장 많이 거래된 데가 잠실 예. 주공 5단지. 왜냐? 딱 해보면 아까 했던 데보다는 여기가 오히려 약간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전세 가격이 한 4억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 나가고 자기 본인이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20억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가격에서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분위기보다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래가 일어나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또 재밌는 게 옛날처럼 확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들이 계산해 봤을 때 재건축이라는 게 요 정도면 안전마진이 확보된다. 이른바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라는 선에서 지금 그 다른 곳에서 재건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무려 28억 7천이니까 29억에 거래됐던 거예요. 이게 한 20억쯤 되니까 한 30% 이상 빠지니까 매수세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그냥 이게 어느 정도 호재가 있으면 호재 선 반영하는데 지금 선 반영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최근에 삼익비치 타운의 쇼크 그거 들어보셨나요? 예. 부산이요? 부산이죠, 예. 부산 이게 수용구인데 예. 이게 최근 재건축 조합에서 이제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 17억 나. 예. 근데 현재 전용 84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이 동일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6억 8천만 원을 내라. 예. 그렇게 되면 국평을 갖다가 거의 그러니까 금융비용 빼고 17억에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36평이 부산에서 17억짜리가 있느냐 찾아봤더니 없어요. 예. W 용호동에 16억, 예. 더 센텀 파크 1차가 15억 7천, 광안자이 14억 4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조합원들이 과연 이거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 하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느냐? 예. 위가 지금 현재 삼익비치 예. 재건축했을 때 이렇게 멋지게 돼요. 아, 예. 조감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가격이 한때 얼마까지 뛰었느냐? 34평형 기준으로 예. 16억까지 올랐어요. 예. 그런데 지금 10억까지 떨어졌어요. 예. 근데 10억이 떨어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플러스 거의 7억을 내고 예. 이 평형을 들어가냐. 그러면 만일 이때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플러스 7억을 내라고 그러면 3억이 되는 거예요. 23억에 부산에 34평형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여기는 입지는 굉장히 좋다고 하대요. 보니까. 아, 입지는 최고죠. 예. 최고인데 부산 최고의 입지죠. 여기가 문제는 용적률이 이미 295예요. 예. 3천 가구인데 네. 그래서 어차피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집을 짓는데 1대1 재건축이나 뭐 비슷하겠네요. 비슷한데 뭐. 네. 이게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네. 요즘 건축비가 워낙 오른 데다가 네. 여기 보시다시피 너무 이 고급으로 지으니까 예. 생각보다 건축비가 너무 나온 거예요. 30평대 건축비 7억이다. 와, 이거 평당 그러면 이거 뭐 웬만한 아파트 한 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재건축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의 일부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각 단지별로 예. 이 주변 시세, 그러니까 낙폭이 크면 많을수록 거래량은 좀 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일종의 수익성 이런 것들이 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문제가 되는 게 워낙 건설비가 많이 오르니까 추가 부담금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대1 재건축 얘기도 나와요. 아예 그냥 내가 예. 우리 조합원들이 그냥 짓겠다. 그러면 임대주택도 안 지어도 되고 건설사한테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시공비도 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생각들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초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까는 그 시공비 했는데 이걸로 끝나고 나서 재초안 또 초과이익 부담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물론 지금 정부에서 그걸 이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한 2, 3억 내라고 그러버리면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재건축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게 완전히 완화가 돼서 없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 내가 지금 이 집에 이 동을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가 이 수익성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초안에 걸려가지고 또 이게 돈을 추가로 그게 막 2, 3억이 나와버리면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억 떨어졌다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뭐 분석을 서로 하셔야죠. 용적률이 낮아야 예. 된다. 지분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속도가 있어야 된다. 규모가 너무 크면 또 이게 막 그 임대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조합원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주변 아파트 시세. 결국은 부동산 침체기에 잘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일반 분양하더라도 높게 못 받아요.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 근데 어쨌든 지금 재건축을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래량이 좀 뭐 빠르게 늘어난다든지 뭐 가격이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예전 같으면 됐을 텐데 네.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원인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그렇죠. 예.